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시청, 구독, 댓글 매일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제 잡담 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주제가 저의 공포증에 관한 무서웠던 유체이탈 경험담이었죠. 그거를 준비하는 중에 마침 제 아는 분께서 여행을 갔다 오시더니 이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곤충 날개 공포증이 있었던지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먹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맛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제가 예전에 겪었던 날개 달린 곤충에 대한 공포증을 극복한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이번에 먹어볼 것은 귀뚜라미입니다. 이렇게 포장이 제대로 돼서 식품으로 나온 건 사실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데 포장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귀뚜라미 그림이 있고 꿀로 양념이 됐다고 써 있습니다. 뒤를 보면 바삭하고 맛있는 간식이라고 써 있네요. 옆에를 살펴보니까 당신에게도 좋다고 써 있지만 지구에도 좋다고 써 있습니다. 1kg의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곤충은 1리터의 물만 필요하지만 소나 돼지, 가축은 22,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써있네요. 대략 22,000배나 물이 더 많이 드나 보네요. 소나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있을 물 부족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머리랑 몸통은 있는데 다리들이 좀 뭉그러져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좀 둥글둥글한 느낌입니다. 이 정도의 비주얼이라면 충분히 대중적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세히 보면 눈, 코, 입이 보이는 얼굴이 보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 꿀로 양념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어요. 다리들도 몇 개 있네? 맛있어요. 이게 일단 양념 맛 때문에 그냥 맛있는 맛이긴 한데 끝맛이 살짝 우리들이 잘 모르는, 처음 느껴보는 그런 맛입니다. 약간 멸치볶음 같은 그런 맛이 나요. 맛있어요. 이렇게 생긴 정도면 정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비주얼인데요. 첫 맛은 달달하고 좀 끝맛이 떫은 맛, 그런 맛인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계속 먹네? 맛있어서 굉장히 좋은, 맛있는 간식입니다. 곤충은 미래의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식을 위해서는 수요만큼의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가축을 많이 키워야 하다 보니까 그만큼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동물들의 희생을 요하기도 합니다. 육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건 좋고 나쁘다를 떠난 그냥 사실입니다. 결국 미래에는 육류를 소비하는 문화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대체 식품이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영양가가 높은 곤충이라고 하죠. 과자 같아요. 바삭바삭한 달달한 과자. 곤충식품은 생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영양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최근에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 미래에는 바퀴벌레 우유가 시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바퀴벌레가 새끼를 뱃속에서 키우기 위해서 모유를 생산하는데 그 모유를 추출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우유로 만들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 소 우유보다 영양가가 높고 친환경적이어서 앞으로 미래의 건강식품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그런 것까지 먹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인류는 계속 늘고 있고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는 먹을 거 없는 시대가 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예전에 무서워했던 걸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한테는 날개 달린 곤충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날개 없는 곤충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거미나 지렁이 이런 것도 막 만지면서 놀고 그랬어요. 근데 유독 날개가 달렸다고 하면 특히 큰 날개, 잠자리, 나비 이런 거 있죠. 그런 곤충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었습니다. 개미도 일반 개미는 좋아하는데 날개 달린 개미는 굉장히 무서워했었습니다. 그 곤충이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그 날개가 뭔가 무섭고 징그러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생각하면 그냥 웃긴데 아무튼 이건 옛날 얘기인데 제가 어둠과 굉장히 친한 친구였던 그 시절 이사를 했는데 집에 바퀴벌레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 사는 바퀴벌레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바퀴벌레가 날개 있는 곤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바퀴벌레가 나오기라도 한 날은 뭘 하다가도 말고 멈춰서 그 바퀴벌레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자마자 막 와 너무 싫다 짜증나 어떻게 이걸 다 죽이나 막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에 사로잡히면 계속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거에 못 견디니까 바퀴벌레를 어떻게든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약을 사다 뿌리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한 마리만 보이던 게 나중에는 몇 마리씩 보이고 며칠에 한 번 보던 거를 나중에는 매일매일 볼 정도로 그 정도로 바퀴벌레가 많아지면서 스트레스가 극도로 달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뭐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바퀴벌레 생각이 완전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안 되겠다. 나아져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것만 보면 화가 났었기 때문에 그 화가 난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하기도 하고 명상을 억지로 하려고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그게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바퀴벌레 또 보기만 하면 화가 나고 두렵고 그랬습니다. 그런 방법이 저한테 통하지 않길래 그때는 그 방법을 바꿔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니까 온전히 저의 입장에서만 바퀴벌레를 바라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퀴벌레 입장에서 바퀴벌레가 돼서 명상, 상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그냥 상상이었습니다. 유체이탈 경험 아니에요. 내가 그 작은 바퀴벌레가 됐다고 상상을 했고요. 그 바퀴벌레가 돼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이곳저곳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친구들과 만나면 그 느낌을 교류하고 일이 끝나면 벽 틈 사이 이런 데 깜깜한 곳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로서 다른 바퀴벌레들에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 내가 바퀴벌레가 진짜 돼서 같은 바퀴벌레 친구를 보는 것을 직접 상상을 했었어요. 이거를 몇 번이고 매일매일 제가 나아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바퀴벌레가 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졌던 것은 바퀴벌레는 그냥 자연의 일부였고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제 할 일 한 것뿐인데 저 혼자 난리를 폈던 거죠. 그 두려움과 화는 바퀴벌레가 만든 것이 아닌 내 스스로가 나에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래서 반감이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그들을 만나도 그들을 보더라도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저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이 아님을 알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곤충에 대한, 날개 달린 곤충에 대한 두려움도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결국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사랑을 가져다준 바퀴벌레들이 굉장히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바퀴벌레와 함께했던 그 경험이 뭔가를 배우게 해준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삭바삭해. 다리들이 부스러져 있네. 아까 다리가 안 보여서 몸이랑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줄 알았더니 다리들은 다 따로따로 분리돼 있네요.
지금 잔뜩 먹었는데 아직도 잔뜩 남아있어요. 몇 년쯤 지나고 어둠의 친구랑 서서히 멀어지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나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마음으로 직접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싫어했던 거, 내가 피해왔던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혀 관심 없던 곤충에 호기심이 생기고 그걸 봤다 하면은 신나서 기뻐하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궁금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따라가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저 그 자연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사랑만 있을 뿐이었어요. 잘 생각해보면요. 우린 어렸을 때, 꼬마일 때 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징그럽다, 나쁘다 이런 판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저 신기해서 바라보고 이게 뭘까 궁금해하고 가지고 놀고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죽이기도 하고 죽으면 어디 가지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주변인이나 TV 등의 매체 여러 가지 원인으로부터 곤충은 죽여야 되는 것, 해로운 것,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잠재의식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그 벌레가 뭔지 탐구할 새도 없이 이것은 나쁜 것, 이것은 죽여야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벌레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는 거죠. 벌레란 그냥 이유도 없이 싫은 존재가 됩니다. 애고가 성장하면서 벌레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기만 하면 소리를 지르고 끔찍해하고 잡아 죽이려 듭니다. 왜 싫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싫지. 그냥 징그럽습니다. 그냥 그런 줄 압니다. 곤충은 자연의 일부죠.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은 각 개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각자 다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손에 잔뜩 묻었어요. 우리가 이 엄지손가락이라고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손가락이 짧죠? 손가락이 짧아서 손바닥과 가깝습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손가락이 길어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애고가 작기 때문에 이 손바닥과 가까워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애고가 커지면서 손바닥에서 우리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의 존재를 잊고 내가 이 자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나는 여기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있는 나는 여기에 있는 나의 이웃을 다른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이기고자 경쟁합니다. 여기에 있는 나는 여기에 있는 나와 다른 문화, 인종, 종교를 가진 사람을 다른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혐오하고 배척하고 두려워하고 헐뜯죠. 여기 있는 나는 여기 있는 동식물을 나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하찮고 열등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나를 잘 들여다보면요. 너를 잘 들여다보면 동식물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곳에서 만나고 같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손이죠. 각자 이 손가락도 내 손이지만 이게 모두가 전체가 다 내 손입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조화롭게 살아가는지 그저 완벽합니다.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우주가 보이고 우주가 보이기 시작하면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너고 너가 난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 아니면 여기서만 찾고 있는 것들이 내 안을, 네 안을, 동식물의 안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멀리서 찾고 있던 것이 사실 우리 주위에, 나에게, 이 지구의 모든 것에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의 근원, 순수의식을 알아갑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그것을 보고, 느끼고, 기뻐하고, 감동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순수의식은 지금 여기 나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갑자기 귀뚜라미 먹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론은 지금은 곤충을 보면 그저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좋은 프로틴, 영양분을 공급해준 귀뚜라미한테 고마운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유체이탈 시즌이 귀뚜라미 과자 덕분에 갑자기 딴 길로 빠졌네요. 다음 영상은 상위 아스트랄 차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